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문자열과 문자열에 대해서 챕터 우리가 이제 뭡니까? 21장에 들어왔다. 그죠? 예, 21장에 들어왔고,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복귀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새로운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되었고,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봤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그에 대한 예제를 간단하게 우리가 쳐보면서 그것을 한 번 더 복귀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다음 이론 시간부터는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될 거로 사료됩니다. 자, 역시 여기에서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제 끝났으니까 포인터 심화는 제거하고, 자, 새 프로젝트 만들고요. 윈도우즈 데스크톱 마법사 다음, 그리고 프랙티스 언더바 챕 하고 21이 되죠. 그죠? 21이 되고 문자와 문자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워크스페이스를 역시 C 작업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들기 하고요. 빔 프로젝트 클릭하면 되죠. 그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이 로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스 파일에 클릭하시고, 자, 컨트롤 쉬프트 A 해서, 자, 여기에서 헤더 파일이 아니죠. C++ 파일 선택해서, 자, 이그잼 01로 하나 만들어서 빨리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문자와 문자열, 예제 다시 1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실습 1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실습 1이라고 하고요. 자, 봅시다. C 언어에서는 문자열을 다루는 데이터 타입이 없습니다. 그죠?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좀 지어야 될 게 정확하게 문자라는 것은 뭡니까? 문자는 이거 뭐예요? 그죠? 작은 따옴표,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싱글 코테이션이라고 했어요. 그죠? 싱글 코테이션. 그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로 뭡니까? 묶은 한 문자를 의미하죠. 하나의 문자. 한 문자를 우리가 문자라고 한다. 맞죠? 예. 근데 문자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뭡니까? 큰 따옴표, 그리고 더블 코테이션이다. 그죠? 더블 코테이션으로 묶은 문자들을 이제 묶은 거죠. 큰 따옴표로 이제 묶은 묶으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묶은 내용을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예. 그래서 그리고 아울러 여기서 주의해야 될 상황은 이렇게 해서 A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한 문자로 보면 안 돼요. 문자로 보면 안 되고 이것은 문자열이다라는 거예요. 왜? 더블 코테이션으로 지금 큰 따옴표로 묶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자를 다루는 타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배열이나 포인터로 처리한다. 그죠?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샵 해서 include 해서 우리가 여기서 stdio.h 해주고요. 그리고 int main 하고 void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char 하고요.
여기에서다가 str하고 배열을 이렇게 우리가 방해 개수를 선언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스피드 이렇게 내가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놨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방해 이것은 방해 크기를 누가 정해줘요? 컴파일러가 알아서 정해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몇 바이트예요? 여기서는 6바이트를 할당해 주겠죠. 뭐 널 문자까지 포함해서 맞죠? 예. 그런데 char 해서 여기에다가 str1이 이걸 1이라고 하고요. 이걸 2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자 초기화를 할 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for문으로 돌려봐요. for 해서 자 여기에 int i는 0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for 해서 i는 0 그리고 i는 뭡니까? i는 5바이트 그죠? 5개니까 5까지 하고요. i 뿔뿔 하고 여기서 일단 뭡니까? 돌려봅니다. 아 이게 아니죠. 요렇게 돌려봐요. 요것도 요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5바이트라고 할당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널 값으로 모든 다섯 개의 방이 모두 널 값으로 초기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죠. 그래서 여기다가 print f 해서 여기다가 %c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칸 이거 그대로 하죠.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뭡니까? str 하고 i 값 읽기는 가능하잖아요. 그죠? 맞나요? %c에서 str 1이죠. 1. 예. 1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자 이렇게 폼을 넣으면서 하나씩 읽어보면 스피드라고 나오죠. 그죠? 예. 스피드라고 나오고 그리고 프린트 f에서 역슬러시 n을 해서 하나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복사합시다.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2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실행해봐요. 실행을 해보면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d로 이렇게 출력을 해봅시다. 그죠? %d라 하고 해도 여기에서는 뭡니까? 초기화되지 않은 이제 여기에 널 값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봅시다. 0000으로 이제 나오죠. 이게 이제 널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그죠? 맞습니까? 출력 결과가 0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print f 해서 요거를 이렇게 해주고요. 출력 결과가 00000 즉 널로 초기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이거는 뭐 경고창이 따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여튼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배열 가지고는요 자기 거는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str1에다가 str2를 이렇게 대입을 해봐요. 안되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이미 봤어요. 이거 우리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배열명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포인터 상수 즉 얘는 어디 텍스트 세그먼트 영역 스택에서 그죠?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상수이기 때문에 뭡니까? 얘는 값을 주소값을 변경을 시킬 수가 없어요. 변경을 시킬 수가 없다. 그죠?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str2에다가 str1을 이렇게 넣었어요. 이거 주석 처리해보죠. 여기서도 에러 나죠? 똑같죠? 갖다 대봐요. lvalue 맞죠?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가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변경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그죠? 변경시킬 수가 없지만 값은 우리가 변경을 시킬 수가 있다. 자기 걸로 어떻게 str 뭐 세 번째 값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h 값으로 대입을 했다. 그죠? str1이죠. 예, 1 이렇게 했다. 이거는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문을 다시 한번 더 돌려서 이렇게 한번 찍어보면, 자 여기서는 자 프린트 f를 하나 쓸게요. 프린트 f 하나 써서 역슬러시 n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쭉 드래그를 해서 역슬러시 n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죠. str1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나옵니까? 아 요게 없었군요. 아 요거 때문에 에러가 떴군요. 자 그럼 여기서 찍어봐요. 찍어보면 스피드에서 세 번째 요거죠, 그죠? 인덱스가 요거 바뀌었죠. 이렇게 자기 걸로는 변경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예, 자기 자신이 배열의 인덱스로 자신의 값에 해당하는 자신의 배열의 인덱스로 자신의 요소 값은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맞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자형 배열을 초기화를 하든지 뭐든지 해서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다면, 자 여기에서 다시 복사를 해서 자 그러면 이제 문자형 배열은 이제 됐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가 다시 CHER 해서 str3에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30이라고 줘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 널 값으로 초기화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널 값으로 초기화하고 제가 int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볼게요. cnt 0 하고요. 그 다음에 printf 해서 여기에다가 문자열 입력 이렇게 하고, 자 scanf 언더바 s는 제가 이렇게 받아야 되죠. 문자열 같은 경우는 %s로 받고, 그리고 str3에다가 받고 size of 해서 str을 줘야 되죠. 그죠? str3죠. 예, 3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scanf는 제가 버퍼형 입력 함수라고 했습니다. 버퍼는 아시다시피 임시 메모리 역할을 하고 있고, 하드웨어 영역에서 직접 메모리에 접근하는 속도보다 이 버퍼형 메모리에 접근을 하면 훨씬 더 CPU에 옆에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전송 속도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while문을 돌려가지고 한 문자씩 출력을 한번 해보는데, 출력도 하고 문자열의 길이도 한번 만들어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서 str3에서 이 값이 cnt 값이 뭐예요? 난널 뭐와 문자열의 끝에는 뭐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역슬래시 이게 역슬래시 그리고 제로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이라면, 이게 참이라는 뜻은 뭐예요? 이게 참이라는 뜻은 cnt 여기 또 하나 빠졌네요. cnt라는 이 값은 뭐예요? 즉 문자열의 그러니까 문자의 값이 이거라면 그러니까 이거라면 즉 널이죠. 그죠? 이거라면 이거와 같지 않다면 계속 도는 거죠. 루핑을 하는 거죠. 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CNT를 문자열 길이를 한번 구해보기 위해서 CNT를 뿔뿔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printf 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입력한 문자열의 길이, 문자열을 출력부터 해보죠. 출력해서 %s 역슬러시 n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str3 해주면 되죠. 그리고 복사해서요 붙여놓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문자열의 길이, 그죠? 길이를 우리가 찍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문자열의 크기죠. 그래서 D를 하고요. 바이트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CNT라고 주면 되겠죠. CNT. 그죠? 이제 리턴 안 했나요? 리턴 제로 이렇게. 자, 실행해봐요. 실행해보면 문자열을 입력을 하라고 하니까 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10바이트라고 나오죠. 돌면서 이건 한글은 2바이트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다시 실행을 해서 이제는 헬로우라고 했어요. 하니까 5바이트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맞나요? 예. 이와 같이 우리가 문자열의 길이를 몇 바이트를 먹는지 우리가 이렇게 알 수도 있죠. 그죠? 맞나요? 예. 이렇게 이제 한글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바이트씩 먹기 때문에 출력을 할 때 이렇게 만약에 포문을 통해서 출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CNT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CNT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CNT가 증감이 되어 있으니까 얘가 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str3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실행을 해봐요. 실행을 해보고 hello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죠. 여기 어디 갔어? 문자열 바이트 하고 여기서 지금 hello라고 지금 정상적으로 출력이 돼요. 1바이트씩 움직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printf ln을 하나 더 찍어줘야 되겠네요. 여기 없네요. 여기다가 printf 해서 /n을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거 아니죠. 이거 그대로 해서 만약에 내가 한글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도 역시 안녕하세요라고 정확하게 나오죠. 왜? 여기서는 지금 10바이트니까요. 이게 10이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5를 넣었다고 쳐봐요. 어차피 5개의 한글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녕하세요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녕까지만 출력이 되고 뒤에 거 널 문자를 포함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뒤에는 안 나와요. 그죠? 예. 이해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글과 C 언어에서는 그죠? C 언어에서는 한글은 2바이트, 영어는 1바이트로 계산이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게 이제 했으니까 이제 문자열과 포인터에 관련돼서 이제 주소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죠. 역시 요거는 요대로 놔두고요. 요까지 연습을 했고요. 쭉 드래그해서 올려 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자 주석 처리하고요. 컨트롤 쉬프트 A 해서 자 여기에서 이그잼 02를 만들도록 하죠.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지금까지 제가 수십 차례 정도 되겠죠. 예, 강조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예제가 실습을 해볼 예제가 바로 이거죠. 그죠? 문자열과 포인터의 관계가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문자열과 포인터 해서 자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실습을 한번 해볼 건 이거예요. 샵 include 하고 stdio.h 하고요. 여기에다가 int main void를 넣어주시고 return 0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배열로 우리가 문자열을 선언했다면 이번에는 캐릭터 포인터 타입으로 PSTR을 이렇게 적어주고 여기에다가 hello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럼 몇 바이트예요? 6바이트다,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린트 F 해서 뭡니까? 문자열 출력,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s를 쓰면 되죠, 그죠? %s 하고 \n 주고 여기에다가 pstr 이렇게 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텍스트 세그먼트 영역에 있고 얘는 데이터 세그먼트 영역에 있다, 그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을 출력하면 이렇게 잘 출력이 되어 일련되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아울러 또 이걸 가지고 헬로우의 주소를 한번 찍어보죠. 프린트 F에서 헬로우 이거의 주소 이렇게 해서 %p를 주고 \n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역시 pstr를 주면 되겠죠.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역시 주소가 이렇게 B30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프린트 F에서 좀 나눠서 이렇게 \n을 하고 쭉 드래그를 하고 \n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 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자, 얘를 pstr를 이제는 이게 아니라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럼 몇 바이트예요?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그리고 6, 7, 8, 10, 12, 14 널까지 포함하면 15바이트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봐요. 해보면 주소 달라요. 맞죠? 둘 다 세그먼트 영역, 텍스트 세그먼트 영역에 있는 것은 동일한데 주소가 다르죠. 왜? 문자열 상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pstr를 이용을 해서 얘는 지금 그리고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 거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를 pstr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 닫고요. 잠깐만요. 얘를 ch 아스타리크 하고 얘를 2라고 할게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pstr1 얘는 2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정확하게 출력이 돼요. 그죠? 그런데 얘 둘이를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어떻게?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요. 여기에다가 붙여놓고 이번에는 pstr1에다가 pstr2를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에러 나나요? 에러 안 나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pstr1 이거를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 프린트 f 해서 여기에다가 pstr 이렇게 붙여놓고 실행 후 결과 이렇게 해서 \n을 잡아주도록 합니다. 그죠? 이건 포인터 변수죠,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헬로우가 아니라 문자열을 출력을 해보면 뭐가 나오는지 보세요. 자, 안녕하세요가 나와버려요. 그죠? pstr2가 1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소가 완전 바뀌었죠. 맞나요? 예, 이건 주소도 똑같고요. 그죠?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 헬로우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놔두고요. 자, 이거는 포인터 변수. 변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 세그먼트 영역에 있어요. 영역에 있으므로 가리키는 값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세요. 어디 갔나요? 앞에서는 안 됐잖아요. 배열명은 포인터 상수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PSTR을 원에 두 번째 인덱스에 있는 이거 배열로도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 값을 내가 만약에 S라고 줬다고 쳐봐요. 그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문자열을 출력을 해봐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하니까 안 나와요, 값이. 왜? 이거는 지금 안녕하세요죠. 한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인덱스는 하나 0, 1, 2 얘가 지금 2바이트인데 1바이트를 들어갔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내가 뭐라고 할까요? 뭐 밥이라고 해볼까요? 밥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실행해봐요. 하니까 그래도 안 나와요. 이게 바로 한글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PSTR1에다가 지금 값을 대입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hello라고 이제 우리가 대입을 해볼게요. hello에다가 내가 s를 넣었다고 쳐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대입한 게 없으니까 그대로 나올 거고요. 자, 실행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역시 출력이 안 되죠. 왜 출력이 안 될까요? 자, 한번 봅니다. 자, 여기 없네요. 자, PSTR1 그리고 두 번째 0, 1, 2 L을 S로 지금 바꾸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 이 값을 대입을 하고 있는데 문자열 출력이 지금 안 되고 있죠. 맞나요? 왜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예? 분명히 배열에서는 됐잖아요. 그죠? 이거 바꿨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 됐어요. 그런데 포인터로 하니까 얘는 안 돼요. 그죠? 문자열 상수만 가르치고 읽기만 가능하지. 근데 여기서 내가 C를 줬다고 치고 PSTR1에 두 번째 인덱스를 출력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도 안 나와요. 그죠? 중요한 것은 지금 포인터로 배열로 이렇게 바꾸니까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PSTR1에다가 이게 곧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S가 나오죠. 그러니까 포인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인터로 이렇게 해놨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덱스를 통해서는 변경이 안 되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뿔뿔을 했어요. 뿔뿔이 여기 안 되네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이거는 지금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값을 증가를 시킬 수가 없어요. 아이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뭐냐? 포인터로 우리가 값을 변경하지 않도록 합니다. 포인터로 한번 지정한 문자열 상수 값을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아시겠죠? 예. 변경이 되긴 하나,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변경 가능하나, 여기서 내가 만약에 PSTR1 뿔뿔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포인터가 증가가 됐겠다. 그죠? 제일 처음에 hello에서 이제 됐으니까 여기에다가 PSTR1에다가 다시 여기에다가 또 S를 이렇게 대입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S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출력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와요. 이렇게 또. 그죠? 이해돼요? 이렇게 증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PSTR이 이렇게 헬로우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여기에 주소를 처음에 가르치고 있다가 일로 뿔뿔을 했기 때문에 증감이 되는데 이 값도 지금 변경이 안 되고 이 값도 지금 변경이 되지 않고 출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 값을 H로 바꾸고 이거를 C로 바꿨다고 쳐봐요. 그럼 얘는 증감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H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러한 형태로 하다 보니까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 상수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하지 말고 배열로 일단 우리가 받아놨다. 예를 들어서 받으면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 배열에서는 이렇게 주면 레거드 배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거드 배열이 만들어지면 그때 포인터 변수를 이용을 해서 그것을 주소를 저장을 해서 이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변경을 하려면 매우 골치 아프고 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알겠죠? 예. 자, 아무튼 요 부분은 이제 주석 처리를 할게요.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마지막으로 한 게 했던 게 그거죠. 포인터 배열이었어요. 그죠? 포인터 배열은 우리가 뭐 다 해봐서 이제 알지만 포인터 배열 뭐예요? 주소 값으로 이루어진 배열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뭡니까? 여기에다가 프린트 F 해서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놔두고요. 요거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프린트 F 해서 여기에다가 수강 신청 과목 현황 역슬러시 n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배열을 한번 선언해 봅니다. 캐릭터 포인터 배열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dpt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뭡니까? 뭐 운영체제 그리고 뭐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물 인터넷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뭡니까? 소프트웨어 공학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포인터 배열이니까 배열 기호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4개잖아요. 4개니까 포문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포문을 이용을 해서 i는 0, i는 4잖아요. 그죠? 4니까 i 플러스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찍어버리면 프린트 F에서 i를 제가 선언 안 했죠. CNT로 했죠. i를 여기 선언 안 했군요. 여기다가 밑에다가 하나 선언할게요. int i는 0 이렇게 선언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과목 %d 하고 여기에다가 %s를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역슬러시 n을 해주고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i 플러스 1을 해주고 그리고 뭐예요? 그쵸? dpt i 값을 이렇게 찍어주면 과목명이 다 출력이 되겠죠. 뭐 잘못됐나요? 이게 아니죠. 이거죠. 예. 자, 실행을 해봐요. 실행을 해보니까 이렇게 꽉 나오고 이거를 내가 포인터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복사해요. 복사하고 여기다가 이거 주석 처리하고 여기에다가 dpt 하고 여기에다가 dpt 뿔뿔 해줘봐요. 출력이 됐는지. 이게 아니죠. dpt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에러가 나죠? L밸류가 수식이 불가능하다. 뿔뿔인데 배열이니까 예, 당연하죠. 그쵸? 예, 이거는 이제 포인터 배열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배열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 착각했네요. 제가 이중 포인터로 지금 잘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자, 여튼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포인터 배열도 지금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명이 상수값이죠. 배열명이 포인터 상수 형태단 말이에요. 포인터 상수 값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DPT에다가 위에서 했던 PSTR1을 이렇게 대입해 봐요. 안 되죠. 왜? 포인터기는 하나 얘는 배열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 배열은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배열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뭐야 이거 왜 이래 됐어?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예. 이건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레거드 배열로 바뀌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이거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2차원 배열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열도 레거드 배열 형태로 만들려고 그러면 요렇게 인덱스 여기에 방 크기를 우리가 따로 정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이제 쭉 한번 복귀하는 차원에서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당연히 안 되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예, 이건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모르시면 잘 이해가 안 되면 제가 항상 강조드렸잖아요. 배열명은 주소값을 가지고 있지만 포인터 상수라고 얘기했잖아요. 포인터 상수가 들어가면 L밸류는 절대 수식이 값이 변경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죠. 그리고 이그젠 01에서 살펴봤던 내용은 이렇게 해주면 널로 다 초기화가 된다라는 건데 그리고 배열은 이렇게 스피드로 되어 있는 것을 인덱스를 통해서 값을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놈은 포인터로 된 것들은 우리가 문자열 상수값을 변경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안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태여 좋은 방법이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갈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출력을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럼 DPT 이렇게 나눴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밑에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 배열은. 이것도 배열이기 때문에. 알겠죠? 예. 이거 안 된다라고 했어요. 포인트 배열은. 됐죠? 자, 마무리 할게요. 다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이론 시간으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